그 다음에 문화는 생성, 성장,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화는 그래서 태어납니다. 어느 날 문화가 어느 뭐 예술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문화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그 좋은 분들에 의해서 또는 어떻게 우연히 어느 그룹에 의해서 그 문화가 생겨나다가 그리고 한동안 성장, 한동안 유통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소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인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인기. 어느 인기 가수가 등장을 했어요. 트로트 아주 유명한 가수가 등장을 해서 트로트로 유명세를 떨치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또 그 가수의 노래, 그 가수의 이미지가 소위 유통이 되다가 좀 지나면 정착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또 새로운 가수가 탄생을 해서 또 나온다든가. 우리 의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치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점점 짧아지다가 핫팬티가 나오고 요즘에 이제 레깅스라고 하는 옷들이 또 나와가지고 아니 뭐 스포츠 운동할 때 입는 옷이나 뭐 밖에 다니는 옷이나 이게 뭐 유행이고 나는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입어요. 자 이제 그러다가 또 옷이 다시 길어지고 뭐 이런 그 의상에서도 여러 그런 모습이 있죠. 의상에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소매가 긴 옷이 유행이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1, 2년 유행되다가 또 사라지고 예전에는 또 아웃도어 그래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파카를 입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별로 그렇지 않죠. 이제는 아웃도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기능성 옷이다 이렇게 불러서 또 보편화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 예식으로 입을 수도 있고 기능성 옷이기도 한 그러한 잘 혼합이 된 옷들, 그렇게 한 그런 옷들이 이제 쓰이다가 또 나중에 또 사라지고 소멸이 되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또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도 그렇다. 한동안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짱 그러죠, 짱. 아, 짱이야 그래요. 예전에 또 그 전에는 따봉 그랬어요. 그거는 따봉이야 그래. 그러다 짱이야 그랬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짱. 지금 짱이야라는 말 아마 쓰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 좋다 그거를 짱이라고 표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언어도 사용되다가 유통되다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예전에 꼰대 그랬지만 꼰대. 예전에 꼰대는 어떤 분을 꼰대라고 그랬나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좀 고지식한 선생님을 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꼰대라는 말이 집안에 아주 고지식한 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꼰대. 지금은 꼰대 그러면 뭡니까? 정치적으로 쓰여요. 꼰대 그러면 이상하게 보수적인 훈수를 두는 사람. 진보에도 꼰대가 있을 수가 있죠. 진보의 이념도 모르면서 괜히 진보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진보의 꼰대예요. 보수에만 꼰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그렇게 쓰이다가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또 뭐 몇 년 사이에 그 꼰대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생성, 성장, 소멸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제죠.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세계, 가치의 세계, 의미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쌍욕을 많이 해요. 예? 그런 뭐 18 하면서 막 쌍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의식이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본다면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언어, 그 시대에 유행했던 시사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통, 관습, 삶의 양식과 상호 관계를 맺는다.
사회 문화는 혼자 유지되기가 어렵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통용된다 그랬습니다. 통용된다. 근데 그것은 전통, 그것이 100년, 200년.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용어 있잖아요. 장사치, 그렇죠. 무슨 양아, 치, 뭐 이런 치라는 말이 붙어서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러한 치는 그 몽고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몽고 영향. 우리나라에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호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양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환향, 이게 환양년 뭐 이렇게 쓰이지만 원래는 환향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의 환,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잡혀갔죠. 잡혀갔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말하자면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향 니은이 나중에 환양 니은으로 바뀌어서 어떤 일정의 여성들을 모멸감 가지고 부르는 그런 차별적인 용어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때냐? 전통, 관습. 이미 그 소위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의 그 관습, 그때 생겨난 그런 것이다. 뭐 비극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또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이 그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우리 민족의 비극의 이야기들이. 삶의 양식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삶의 양식은 개인적인 의미의 라이프 스타일, 즉 나는 아침은 된장국 없이는 나는 아침에 힘을 못 써. 그래서 나는 아침에 꼭 두부 넣은 된장국을 먹을 것이다. 나는 아침에 설렁탕 꼭 먹어요. 일종의 식문화를 통한, 음식 문화를 통한 삶의 스타일이죠. 이거 개인적인 거죠. 나는 시리얼 우유에 타가지고 탁 먹고, 달걀에 토스트 한쪽 딱 먹고 말이죠. 이건 나의 아침의 스타일이야. 나는 우유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이면 돼. 이게 개인적인 의미의 삶의 스타일이라면, 나는 어디 커피점에 가서 모닝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내 아침을 깨우는 삶의 스타일이야.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이것이 점점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커피숍이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인들이 아침에 커피숍에 가서 모닝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됐어요. 이거를 패턴이라고 그래서 삶의 패턴. 이거는 이제 스타일보다 더 큰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삶의 양식이다. 지금 자가용 문화 그러지만 우리가 자가용 문화는 아마 70년대까지도 자가용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대에 그 사회적인 뭐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거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서 자가용 한 대 사자.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슬로건이었죠. 자가용.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자가용이죠. 자가용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자동차 문화가, 교통 문화가 자가용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삶의 양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상호관계와 관계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상호관계, 그렇죠. 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으면 다른 분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 아침에 SNS로 소통을 합니다. 오늘 차가 막혀서 유유 그러면 저쪽에서 바로 알아듣죠. 오늘 교통 유유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오늘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거를 보면은 오늘은 차가 안 막혔다는구나 바로 알아듣죠.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상호관계가 되는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상호관계 상징과 기호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찡긋하고 윙크를 하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성별이 달라요. 남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성에게 윙크를 했는데 그걸 딱
그 여성이 눈치를 챘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윙크라고 하는 기호, 그 윙크라고 하는 이 모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이제는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요즘에 그냥 아무나 대고 안녕 그랬다가는 좀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렇죠? 특히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차별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상호관계죠. 예전에는 남녀 사이의 몸무게, 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니, 몸무게가 어떻게 돼서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됐어요. 아유, 요즘에 뭐 많이 몸이 좀 부셨어요. 뭐 신수가 좋으세요. 뭐 그랬어요. 배사장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배사장.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 또는 뭐 사장님 되면 배가 조금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배둘레헴 그러죠. 허리가 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성폭력적 언어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여성이 남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성 상사가 남자 직원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폭력적인, 성차별적인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에티켓 중요합니다. 전에는 에티켓 뭐 그렇게 적절히 이렇게 이제 소위 융통성 있게 가로치고 유도리 있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예민해지고 몰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접살 많은 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서 상호관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자, 문화가 이제 상호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긍정 또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양면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